돼요. RC 보이지? 네. 일단 채연이하고 예린이 거는 쌤이 그냥 쓸게. 인적사항. 그치? 그리고 얘들아 다 진짜 너네들까지 뒤에 있네. 다 뒤에 있는데 안녕. 일단 이 아빠는 5시에 똑같은 수업이 있기는 한데 거기가 23명이 와서 터졌었거든. 그래서 너네들이 되게 쾌적한 시간에 온 거니까 시간 제발 바꾸지 마. 알지? 이때 와야 돼. 그때는 애들이 사실 눈이 너무 많아서 쳐다를 못 봤어. 막 애들이 막 그리고 화나 있어가지고 애들이 되게 쾌적하니까 절대 바꾸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단 요거 우리 커리큘럼부터 안내를 하면 오늘은 쌤이 들어와서 화작하고 문학을 좀 볼 거야. 그리고 내일은 재용쌤이 들어오셔서 문법은 할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독서를 아마 중점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까먹을까봐 먼저 말을 하는데 요거 나눠준 거 있지? 여기서 쌤은 아까 화작이랑 문학만 한다고 했으니까 독서 지문 3개는 너네들이 내일까지 좀 풀어와. 알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독서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한번 풀어오고 안 풀어오고의 그 수업 집중도가 좀 다르니까 내일까지 반드시 독서를 좀 풀어오시고 그리고 재용쌤이랑 수업 잘 하고 그럼 나는 오늘만 하고 그냥 갈게. 자, 그러면은 쌤이랑 같이 이제 수업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제일 처음에 쌤이 화작을 한다고 했잖아. 근데 화작한다고 하면 애들이 물어보는 게 저는 수능 때나 1학기 때 내신으로 화작을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하는 이유를 먼저 좀 설명을 할게. 일단 너네들이 모의고사 칠 때 1번부터 10번까지 되게 쉬운 내용이잖아. 빼고 되게 쉬운 내용일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도대체 뭐하러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일단 화작의 목적 자체가 말을 잘하냐 잘 듣냐 그 다음에 글을 잘 쓰냐 잘 읽냐 요거 정도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안에 숨어 있는 건 또 뭐냐면 얘가 상황 판단은 하고 있는지 이해력은 뛰어난지 사고는 하는지 요거를 물어본대. 근데 이런 맥락이 뭐랑 또 비슷하냐면 맨 마지막 보면 비문학의 하위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글을 잘 읽어내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나 문학을 하지만 화작까지는 같이 볼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 무조건 그냥 머리 한번 깨우게 그 다음에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일 앞 시간에서는 한 10분 정도 화작을 풀고 시작을 할 겁니다. 너네들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할 거니까 질문하지 마. 알겠지?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좀 시작을 해볼 건데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먼저 좀 풀어보고 할게요. 지금 가만히 경직돼 있지 말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사고가 유연해질 거야. 쌤이 여기다가 시간을 띄워 놓을 건데 앞에 있는 반 보니까 시간이 이만큼 걸렸어. 근데 여기 조금 늦게 틀었던 거라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 그래서 너네들도 한 13분에 걸쳐서 1번부터 10번까지 볼 건데 필요에 따라서 2분 정도 더 드릴게요. 되지?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쌤이 요거 설정을 하고 요거 시작 버튼 누르면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머리 깨우는 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볼게 얘들아. 1번부터 10번까지.
조금만 더 써볼게. 자, 그러면 정리를 하고 쌤이랑 같이 볼게. 자, 일단 얘들아 덜 풀었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수능 완성에서는 화작을 엄청 길고 복잡하게 만들어놔. 그래서 아마 너네들이 실전에서는 오래 걸려도 11분? 요 정도가 정상이고 요거는 15분까지 써도 괜찮을 정도의 분량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모든 문제가 기억에서 뭐 니은, 가나, ABC 너무 걸고 넘어지는 조건이 많은 거니까 우리의 목표 그대로 그냥 머리 깨우는 용도로 썼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수능 특강 화작이 나올 때부터 2월 달부터는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부터 한번 읽어줄게. 얘들아 답만 체크하고 나머지 틀린 것들은 너네들이 이어보기 하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1번부터 한번 불러볼게. 자, 1번에 5번이고 2번에 3번, 3번에 3번, 5번, 3번, 3번, 그 다음에 4번에 3번이고 그 다음에 5번에 5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그리고 8번에 5번, 9번에 2번, 그 다음에 10번에 3번입니다. 그죠? 일단 우리 몸풀기로 하긴 했지만 3개 틀리면 안 돼. 하나 정도는 실수고 2개도 사실 안 되는데 꾸역꾸역 해도 3개까지는 안 됩니다. 많이 틀린 친구들은 글 못 읽는 거니까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 수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얘들아. 가장 먼저는 어디로 갈 거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고전부터 갈게요. 그리고 고전 들어가기 전에 너네들이 왜 고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부터 쌤이 설명을 할게. 자, 이번에 친 수능부터 해가지고 작년 모의고사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 했더니 3위인곡이 나왔네, 올해. 그리고 9월에서는 만흥, 그 다음에 관동별곡, 견해역. 그럼 너네들이 딱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3위인곡 모르는 사람 없지. 없어야 돼. 1, 2학년을 거쳐왔다면 이게 교과서에 있든 없든 3위인곡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흥, 요거는 우리 비상출판사라면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자연조화의 그냥 기본적인 형태라고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익숙한 시여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관동별곡. 우리 신사고 출판사였던 친구들은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봤었을 거고, 그러니까 쌤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지도가 매우 높은 작품들이 나온다는 거야. 어디에? 우리 고전에는. 그치? 근데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약간 애들이 학업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더 유명한 작품을 가지고 오려고 한 건 맞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쌤이 너네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네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작품이네. 여기 앉아있는 애들이 전부 다 알아야 되는 작품이야. 그러면 공부 방법은 뭐냐면 중요 작품을 암기하시면 돼요. 그치? 뭐 암기하는 공부가 어딨냐 하는데 얘는 암기를 해줘야 돼. 문법이랑 똑같아. 처음에는 그렇게 해줘. 그러면 너네들이 그 많은 작품들을 다 암기하기가 힘드네. 그래서 쌤이 꼭 외워야 한다는 중요 작품들을 얘기할 거고, 그럼 또 궁금하겠지. 그럼 그 외의 작품이 나오면 어떡하냐. 근데 우리 고전이란 건 뻔하기 때문에 자연조화 노래를 만약에 배웠어, 만흥을. 그러면 또 비슷한 자연조화가 나오면 만흥에서 썼던 어휘를 쓸 거고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올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작품을 알면 세부적인 작품들은 때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큰 틀부터 잡고 나머지는 너네들이 때려 맞추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는 거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하라는 거는 그냥 암기입니다, 암기. 중요한 작품들을 고전에서는 암기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 하필 또 거기서부터 없니? 혹시 또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여기 있다. 당첨이네. 자, 또 확인해줘. 얘들아, 맨 마지막 장이야. 안 되는데. 있지? 나머지는 다 있지? 42번부터 해서 45번까지 문제고요. 그리고 얘들아, 요게 이렇게 크려고 한 건 아니거든. 쌤이 이거 보면서 약간 그 뭐랄까 노인학교 온 그런 기분이야. 막 글자. 그래서 아까 나 이거 딱 틀고 애들한테
저 멀리 있는 애들 보이니 했는데 이거 안 보이면 좀 심각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좀 다음 시간에 좀 작게 만들어 볼게. 나도 당황스러운데 이거 밑줄 그을 때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 좀 양해해줘, 오늘은. 자, 그러면은 우리 가장 먼저 여기 뭐부터 갈 거냐면 만원사라는 작품이 나와 있네. 얘도 너무나도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따로 적어서 외울 만큼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작품이라고 봐줘. 자, 그러면은 보기부터 같이 읽고 요거는 암기할 생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읽어볼게, 얘들아. 색깔 있는 부분은 밑줄 긋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혹시나 놓친 친구들은 요거 보고 그냥 밑줄 그어줘. 읽어보면 시가문학 중에서는 특정 작품에 대해 답가 형식으로 지어진 것들이 있대. 그리고 이 지금 작품이 본가와 답가가 있나 보지. 그리고 애초 특정 작품을 본가라고 할 때 답가는 밑줄 본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상, 상황, 정서 등을 연계한대. 무슨 말이냐면 본가에서 슬퍼? 그럼 답가에서도 그 슬픈 상황이 이어지거나 관련이 있다는 얘기겠지 뭐. 자, 그리고 또한, 얘들아, 또한이란 거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 왜냐면 앞에 밑줄을 긋고 또한이 나오면 뒤에도 그만큼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야. 또한 밑줄 본가와 답가를 지은 사람이 같은 경우도 있대.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울 내용이 그런 건가 보지. 자, 근데 이때 답가의 화자는 결국 작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한대.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보기 2는 윗글의 본가에 해당한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배울 본문보다 보기 2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얘는 본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작가는 화자를 통해서, 이거는 묶어줄게, 얘들아.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와 유배 생활의 어려움, 유배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요것들을 드러낸대요. 그리고 묶어놨던 요게 바로 주제가 되겠지. 주제. 자, 근데 요게 특이하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근처에다가 우리 필기 하나만 할게요. 필기 하나만 할게. 자, 그럼 얘 지금 유배 와서 부르는 노래잖아. 이런 애들을 유배 문학이라고 한대. 근데 너네들 좀 생각나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유배 문학 하면은 대표적인 거 3개. 근데 일단 만원사는 나왔어. 가장 처음에 거. 들어는 봤어야 돼요. 정과정. 정과정. 나중에 우리 수특할 때 아마 실리게 되면 그때 보겠습니다. 정과정은 일단 저거 향각의 여요라고 해서 우리 향가라는 거는 신라시대고 여요는 고려가요인데 그럼 신라와 고려 중간에 있는 그런 작품인가 보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유배문학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이거 중간에 구절 하나 얘기해 줄까? 뭇 사람들의 거짓입니다. 아소니마 돌아 들으샤 개오셔셔. 그래, 그래. 나 혼자 알게. 일단 요런 정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단 유배를 오기는 했어. 근데 내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억울함을 계속 얘기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하면서 결백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천지신명, 뭐 달과 별이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결백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겠지? 그러면서도 끝까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나는 임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충절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되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써야 된다, 얘들아. 이 정과정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배문학의 시초거든. 가장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가 지나고 조선이 됩니다. 이런 유배문학이 좀 흘러서 이제 만분가라는 작품이 지어져. 만분가. 얘는 가사입니다, 가사. 가사라는 건 관동별곡처럼 아주 긴 거 의미한다고 보면 되지. 그리고 제목에서 알다시피 분이 가득하대. 분이 많다는 거는 얘도 역시나 당연히 억울하고 결백하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치?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다면 여기서는 유교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와. 다시 말해 뭐 지조와 절개,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충, 이게 더 강화돼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얘도 조선이야. 조선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배울 만원사라는 작품이 나오게 되는데 얘도 가사예요, 가사. 자, 근데 이 주제가 얘들아 특이하다고 했어. 왜냐면 일단 앞에 있는 애들과 다르게 자기가 잘못을 했대. 이거부터가 특이한 거야. 앞에는 내 잘못 없지. 간신들이 나를 모함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 했냐면 국고탕진해가지고 기생들이랑 놀았거든. 잘못한 거 맞지? 그러니까 여기선 잘못을 인정해요. 후회합니다. 뉘우쳐요, 후회. 내가 왜 그랬지?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있다면 똑같은 가사야.
근데 만약에 내신에서 만분가를 만나게 되면 얘네 두 개를 무조건 비교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잘못을 했다 안 했다의 그 차이점도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만분가는 조선 전기야. 얘는 전기, 조선 전기. 그리고 만원사는 조선 후기야. 그럼 쌤이 시대를 얘기했다는 건 시대별로 성격이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네. 그치? 자, 그럼 써놓은 것처럼 조선 전기는 사대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르는 것들이 충, 효, 지조, 절개 되게 강하고 뭐 유교적인 빵, 되게 이념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대. 근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사대부가 아니라 평민들도 창작을 많이 한다고 했네. 그러다 보니 내용이 되게 일상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만원사 내용을 보면 내가 유배를 왔어. 신발을 신었는데 지네가 나와. 너무 나를 물까봐 무서워. 정말 일상적이고 생활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 이제 마지막 특징에서 우리가 비교해줘야 되는 건 고통을 매우 사실적으로 드러내요. 만약에 이거를 조선 전기에 썼다면 되게 막 돌려 얘기했을 거야. 예를 들면 소나무를 파먹는 벌레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뭐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라면 뒤에선 다 말해요. 나 이래서 힘들어. 나 지금 여름에 입던 옷 겨울에도 입고 있어서 냄새 오죠. 이런 얘기를 막 그냥 해요. 되겠지? 그래서 요 유배 문학의 흐름은 이걸로 정리를 하시고 하나의 개념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지? 유배 문학 하면 요게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이론까지 해서 뒤로 넘어가서 우리 요 답 본가부터 한번 읽고 가도록 할게. 얘들아,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만큼 쌤이랑 꼼꼼하게 갈 거야. 다른 건 복습 안 하더라도 제발 고전은 복습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44, 45 묶어놓은 보기 2번부터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 자, 평생의 일심 한마음 원하기를 충과 효를 온전하게 하자고 했더니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한 번 일을 그렇다고 요거는 밑줄 긋고 밑에다가 잘못 인정이라고 해야 되지?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하고 불충불효 다 되겠다. 아유, 내가 한 짓이 잘못된 걸 알아. 자, 그리고 대놓고 말합니다. 후회가 막급이다. 뉘우친들 무엇하리?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서리법이 쓰여요. 질문의 형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몰라서 묻는 거 아닌 거. 그리고 얘들아, 고전에서 서리법 한 번 찾잖아? 그 다음부터 안 찾으면 돼. 그래서 한 번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뉘우친들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등잔불 치는 나비, 나비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 갑자기 나비 얘기를 해. 이 나비가 자기가 죽을 줄 알았으면 등잔불을 쳤겠냐? 약간 이런 내용이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도 뭐라고 할 거냐면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했겠냐? 라고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 이 나비는 결국 나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나의 자신, 나의 처지를 비유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1, 2학년 때 내신으로 막 고생한 애들은 이거 혹시 객상이 아닐까? 객관적 상관물이 아닐까? 생각할 건데 맞지 얘들아? 객상, 객관적 상관물 풀로 써줘. 자연물을 통해서 나의 처지나 상황을 드러내는 거. 객상 맞습니다. 자, 저 나비처럼 나 또한 그러다 라고 말하는 거. 자, 그래서 가보면 어디서 녹을 먹는 신하가 죄짓자 하고 죄를 지었겠냐마는 나쁜 일이 앞에 도달하니까 눈조차 어둡대. 지금 막 되게 암담하대. 그리고 마른 풀을 등에 지고 불에 뛰어든 것이구나. 마치 누구처럼? 나비처럼 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이거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쭉 이어주시면 됩니다. 내 꼴이 마치 불에 들어가는 것만큼 위태한 상황이구나를 드러내요. 비유를 통해. 자, 그 다음 제가 된들 누구 탓일까? 살가망이 없다마는 한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섬으로 보냈네. 누가 얘들아? 누가 나를 섬으로 보내? 임금이겠지. 그렇지. 임금이 그렇게 보내주니까 어이고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다 임금 땡큐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지? 자, 그리고 여기서는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올 건데 이거는 외워야 되는 어휘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알지 말고 꼭 알아야 되는 어휘들은 적을게. 망극이란 뜻은 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끝이 없다. 그래서 임금의 은혜가 갈수록 끝이 없구나. 나를 살려줘서 땡큐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써주시고 자, 그리고 넘어가면 상년에 배던 상년은 얘들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작년이라는 뜻이야. 윗상자. 작년에 배던 보리를 올해 고쳐 뵌대. 우리 고쳐 밑에다가는 다시 외우셔야 돼요. 다시.
자, 올해도 다시 베어 먹고, 그 다음 지난 여름에 낚던 고기, 이 여름에 또 낚아. 새 보리밥을 담아놓고 가슴 막혀서 못 먹는데. 얘들아, 여기서도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기를 낚아 먹었어, 보리밥을 먹었어. 되게 일상적인 말 맞지? 그치? 이런 어휘, 시어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아, 진짜 이게 후기의 작품이구나, 까지도 조금 이해하면서 가면 돼요. 자, 그리고, 뛰던 고기를 회를 친들 목이 메어 들어가겠냐? 아무것도 못 먹겠대. 그리고, 서러워함도 우리 서러함 요거 물결 밑줄 치고 서러함에다가 물결 밑줄인 이유 우리 서럽다는 뭔데? 사람의 감정이지? 그치? 근데 이 감정을 대놓고 드러냈네. 그래서 옆에다 감정 직접 제시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이것도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많이 봤어야 돼. 그리고 이것도 맥락을 한번 설명을 하면 시라는 건 어쨌든 정서를 드러내는 거거든. 근데 대놓고 시에 정서를 드러내진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별했어. 근데 시를 쓸 거야. 이별해서 너무 슬퍼. 아무도 안 읽겠지? 돌려 가면서 막 비유하면서 나는 마치 나비처럼 이러면서 약간 꼴값 떨면서 쓴다는 거야. 그게 일반적인 시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대놓고 드러내. 그거 자체가 특징이라고요. 이제 감정 직접 제시는 무조건 찾아줘. 자, 아무튼 서러워하는 것도 남의 없고 못 견딤도 남과 달라. 내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네. 그리고 내 고생 한 해, 1년 하는 것은 남의 고생 10년 하는 거야. 이것도 사실 내가 제일 힘들어를 과장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흉즉 기람. 나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되려고 하는가. 고진감래 알지들아. 나쁜 일이 가고 좋은 일이 언제 올 것인가 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네. 계속 갑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건 그냥 키워드. 나 너무 고통스러워.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끝이네. 여기까지 끝이야. 그럼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만원사로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요걸 읽은 또 다른 내가 이제 그 만원사를 쓴 나에게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답가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읽어보면 이보소 손님네야. 이까지가 벌써 중요하지? 이보소 손님네야. 자, 왜냐면 그걸 쓴 사람을 부르고 있네? 다시 말해 말을 건네는 방식이잖아. 그치? 옆에다 말건방이라고 하나 써주시고 말건방. 그리고 혹시나 머릿속에 저거 도노법인데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도노 이제 있고 그냥 다 말건방으로 묶으세요. 도노라는 말은 잘 묻지 않습니다.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자, 이보소 손님네야. 서러운 말을 그만하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우리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우리 만원사를 쓰고 이거에 대한 답가를 썼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손님이 누군데? 만원사를 쓴 사람이겠지. 다시 말해 만원사를 쓴 나야. 그러면 이때 서러운 말 좀 그만해라 했을 때 이 서러운 말은 뭐냐면 만원사 그 자체죠. 네가 징징대는 거 그만하고 이 답가를 들어봐라 라는 구조로 간다는 거야.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보기로. 오케이. 그리고 이거 구조 이해해야 돼. 그래서 서러운 말 밑에다가 이거 자체로 만원사야. 너 너무 서러워서 만원사 쓴 건 알겠는데 이거 좀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또 다른 내가 얘기하는겨. 자, 그리고 좀 더 가보면 광부, 미친 사람의 말이라도 성인, 얘들아 성인도 알아야 되는 어휘입니다. 위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같은 위인들. 아셔야 돼요. 자, 미친 사람의 말이라도 똑똑한 사람들은 가려 들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내 말 좀 가려 들어봐. 이런 내용. 자, 그 다음 내가 시골에 살아서 조금 이 말이 무식할 수는 있으나 내 말씀 좀 들어봐라. 그럼 이것도 또 다른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리고 나서 천지인간, 이 세상에 인간이 큰 기틀이 있어. 그리고 그 기틀에 따라서 귀하고 천하고 또 귀하고 천한 것들이 다 짜여져 있네? 그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걸 쓴 화자는 신분제도를 긍정해 부정해? 긍정해 부정해 얘들아. 인간들은 어떤 틀에 좀비 귀천이 짜여 있어. 그 말은 신분이 정해졌어 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되겠지? 그래서 옆에다가 신분제도 순응하는 거지 얘들아. 이게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은 다 짜여있지 라고 인정하고 가잖아. 그치 얘들아? 이해해야 돼. 조금 사고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루 한때 근심 없이 모두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거지. 그럼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역시나 서리법을 쓰고 있고. 근데 우리 아까 말했지? 서리는 한 번 찾아주면 됐다고요.
한 번만 찾아주면 됐어. 그럼 아무도 즐거움만 있는 사람은 없어. 자, 그리고 좀 더 읽어보면 하늘에도 변화가 있어서 뭐 해와 달이 뭐 항상 변한대. 그리고 바다에도 나가고 들어가는 게 있어서 밀물썰물이 있대. 그리고 추나추동 우리 사계절도 춥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 게 계속 돌아온대. 그러면 이러한 자연물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뭔데? 하늘도 달과 별, 해. 그 다음에 또 바다도 밀물썰물. 그 다음 계절도 계속 돌고 돌아. 다시 말해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이 다음에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너의 처지 지금 부정적이지만 모든 것이 변하니까 너 또한 변하겠지. 이런 맥락으로 가는 거겠지. 그치? 자연의 순리대로 산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진짜 잘 안 보이네. 자, 그러니까 부기인들 물칠해가지고 몸에 붙여 뒀겠냐. 그거 다시 말해 부기도 사라질 거야 라는 거. 됐지? 그리고 또 공명인들 끈을 달아서 옆에 채워 있을까? 공명이란 것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됐지? 모든 것들은 변한다라고 말을 하네. 근데 색깔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우리 어떤 용어들인지 좀 외우면서 가자. 부기, 공명은 둘 다 세속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말이고, 세속적 가치. 부기, 공명 당연하지. 근데 이거를 엄밀하게 구분하면 부기라는 건 돈을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공명이라는 건 이름 날리는 거, 되지? 관직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세속적인 가치다라고까지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러다 상위 조금 좀 추상적으로 가야 돼.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라고? 야, 모든 건 변해. 네 처지가 안 좋아? 그럼 좋아질 거야. 위로하는 거라고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면 야, 손님 팔자가 네 팔자가 좋다고 한들 한결같이 다 좋겠냐? 아까 계속 이어지는 거 맞지? 네가 좋다가도 나빠질 거야. 그리고 번화하다고 고생한들 항상 고생만 하겠냐? 그치? 뭐든지 다 변할 거야 라고 또 얘기했어. 그리고 화려하게 치장한 경대부, 이거는 밑줄, 높은 신분 귀공자도 그럼 갑자기 너한테 막 위로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사례를 가지고 오는 거지. 다른 사람의 사례. 자, 가지고 와서 이 사람도 역시나 뭔가 좀 변했다 이런 내용으로 가겠죠. 얘도 섬고생을 다 지내고 마치 너처럼 유배를 와가지고 고생을 다 하고 천은을 입어서 올라갔대. 얘들아, 어디로 올라가는데? 유배 다 했으니까? 누구 곁으로 가겠어? 그래서 벼슬하던 사람이 유배를 왔어. 그럼 다시 가면 누구 옆으로 가야 돼? 임금 옆으로 와야겠지. 그치?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하는 맥락을 보자고요. 앞에 이렇게 빨갛게 해놓은 천은을 보면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하늘 같은 존재는 당연히 임금이겠네? 그럼 천은 이꼴 임금의 은혜지. 임금의 은혜. 임금의 은혜.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가 아직 임금을 막 그리워하고 임금님 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게 막 반영되어 있다고. 되겠지? 그러니까 너도 역시나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네. 자, 그 다음 이 고생 다 겪은 이 손님뿐만 아니다. 너뿐만이 아니야. 고생은 남도 해. 그토록 서러워하며 저토록 애를 써서 또 귀양살이를 애써서 상쾌하게 죽어서 아유 모르겠다. 그냥 죽어버리자 라고 생각을 하고 망해투사, 불씨가사, 자문이사, 음독이사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데 뜻 하나 필요 없이 위에서 죽는다는 얘기 했지. 그리고 사자가 나오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죽으려고 하니? 라고 그냥 죽음의 종류를 쭉 열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죽어도 소용없다라는 말을 하겠죠. 그래서 보면 서러운 사람 다 죽으면 조선 사람 반이나 죽겠네 하면서 좀 오버하면서 말하네. 옆에다 과장이라고도 써주시고. 과장. 야, 너처럼 서러워서 죽는다면 다 죽겠네. 그리고 귀양 가서 니처럼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유배객 누가 남아있냐? 그러니까 죽을 필요 없다고 위로를 하는 거야. 찡찡대지 마라. 안 죽는다. 자, 조금만 더 얘들아. 조금만 더. 자, 그리고 계속하면 녹음망초 요거는 쌤이 편집하다가 너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썼는데 여기 한자가 있으면 더 쉬울 거야. 초는 당연히 풀초자일 거고 얘가 풀이라면 녹은 풀을 녹이겠지. 그치? 그럼 풀은 풀 이 정도로 읽어주면 돼. 자, 푸른 풀이 우거진데 두견, 얘들아 네모 쳐주시고요. 너무 중요하지, 두견. 그리고 옆에다가 요거 좀 써줘. 두견 이꼴 자규고요. 자규 이꼴 소쩍새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눈치채야 돼. 고전에서 새를 가지고 왔네. 새를 가지고 온 건 자연물을 썼다는 거야. 그리고 항상 새들은 슬피 울어. 왜? 내가 슬프기 때문에. 그럼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드러내니까 얘도 역시나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네. 그리고 이 객상 중에서도 조금만 더 들어가면 내 마음을 대신 나타내니까 감정이입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객상이란 것만 봐줘.
그리고 사실 두 겹 나오면 다 한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객상입니다, 다. 자, 아무튼 이렇게 풀도 우거져 있고 이 새도 슬피 우는 곳에 만고, 이거는 제발 좀 외우세요.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지. 오랜 세월 혹은 오랜 시간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쓸쓸한 곳에 오랜 세월 동안 그 영웅이 묻힌 산이 몇몇인 줄 몰라. 한둘이 아니라는 거야. 정말 많은 사람이 묻혀 있어. 근데 그 무덤을 보면은 서러워서 죽은 무덤이 없어. 그러니까 니처럼 서러워한다고 죽은 사람 없다고. 그리고 니처럼 애달파서 죽은 사람도 없어. 됐지? 자, 그리고 네 얼굴을 보니까 피골상련, 뭐 피골상접 얼굴이 완전 말이 아니네. 자, 그래서 꼬라지를 봤더니 뭐한 배롱인가, 뭐한 수수땡가, 뭐한 장승인가, 뭐한 재웅인가, 뭐한 미친 사람인가, 어떠한 병인인가 하면서 너의 꼬라지가 마치 이러한 것들 같다라고 그냥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하나는 알 필요 없어. 너의 꼬라지가 좋지 않아. 그리고 검은 눈을 희게 뜨고 북쪽만 바라보고 있네. 그래서 이 북쪽도 중요하죠. 우리 고전에서 북쪽에 항상 누가 계시는데? 높은 곳이니까 임금이 있을 수밖에 없어. 알겠지? 고전에서 북쪽은 무조건 임금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도 임금에 대한 약간 충절, 임금만 생각하는 온리 임금,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지. 나 좀 구해달라 이런 거지. 자, 그래서 네가 저 임금 있는 쪽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걸 보니까 마치 밭 가운데 허수아비가 새를 날리고 있는 모양과 같구나. 허수아비가 멀뚱히 이렇게 서 있는 모습과 같대. 그럼 이것도 역시나 비유라고 봐줄 수 있는 거지.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넘어가면 네가 일부러 죽지 아니해도 병이 깊게 들었대. 그래서 너는 또 병도 걸렸네. 이 병 저 병 천만 병 중에 무슨 병이냐면 상사병입니다. 우리 상사병은 사랑이 깊어서 걸리는 병이잖아. 근데 갑자기 맥락 없이 생뚱맞게 아, 이 사람이 어떤 여인을 사랑하고 있네 하면 안 되지. 얘가 하염없이 그리워하는 건 누구기 때문? 임금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때 상사병은 임금에 대한 사랑이야. 임금에 대한 사랑. 임금님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살려달라고 계속 똑같은 맥락. 천은 얘기하고 북쪽 얘기하고 상사병 얘기했으면 무조건 임금이야 이제. 자, 그러니 첫 번째라. 그리고 천리타양 혈혈한데 이런 거 읽지 마세요. 외롭다는 뜻인데 외울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한술 물을 누가 떠주니? 아무도 너한테 물 안 떠줘. 그리고 화타, 편작, 화타는 필요 없는데 얘들아 편작은 반드시 외워주세요. 일단 편작이란 게 뭐냐면 사람 이름이야. 옛날 옛적에 중국에 살던 아주 뛰어난 그런 의사라고 생각하면 돼. 의사.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작이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까지 가져야 돼. 선생님이 편작 설명하면서 아주 옛날 옛적에 라고 얘기했지. 그러면은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야. 이거 자체로 고사인용이에요. 고사인용. 옛날 사람을 가지고 왔다?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 자, 그러면 그 화타나 편작이라는 아주 뛰어난 의사가 다시 살아난들 너의 상사병은 어쩔 수가 없어. 왜? 임금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거든. 됐을까? 자, 그럼 요까지 보고 만원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사실 이것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만원사를 다 외우고 나면 만원사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작품 위주로 외워서 다른 비슷한 작품들을 때려 맞출 수 있도록 꼭 복습 좀 하세요. 되지? 그래서 사실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애들한테는 고전 수업을 하고 그걸 줘. 아예 그냥 새로운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주거든? 주고 나서 써오라는 그 숙제를 내요. 근데 너네들은 그렇게까지 쌤이 관리할 필요는 없을 거야. 스스로 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래서 반드시 다른 건 아니어도 고전, 쌤이랑 하는 수업은 고전, 시가 이거만큼은 복습을 제발 하세요. 알겠지? 어휘는 다른 데다가 적어야 돼. 자, 그러면은 고전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뒤에 있는 문제는 너네들이랑 같이 풀어보고 싶었는데 하나만 풀까 얘들아? 딱 하나만? 우리 44번 문제만 하나 풀자. 지원아 죽겠니? 익숙해서 나는 괜찮은데 너는 익숙하지 않구나. 지원아 44번. 지원아 44번. 풀어줘. 봐줘. 뭐 하는데?
지훈아 쌤 거 줄게 이따가. 둘 다 푼 거야? 네? 다 풀었어? 저요? 제 머리로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야. 야, 생각해봐. 다 같이 읽었잖아. 쌤이 다 읽어서 답을 알려줬는데 이걸 못 풀면 어떡해. 지금 너 눈이 되게 좋다. 아니야, 풀 수 있어. 나눠서의 나비 있잖아요. 응. 거기 나비가 객상이면 동일시예요. 그치. 동일신 거지. 응. 마치 나의 모습 똑같이. 자, 그럼 얘들아 한번 같이 볼까? 얘들아 어렵니? 그래서 나는 되게 신기한 게 같이 다 봤잖아, 내용을. 근데 내용을 다 봐서 내용을 다 하는데 문제를 못 푸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들 가가지고 반성 좀 해야 돼. 왜 못 풀까? 이걸 고민해줘. 자, 그러면은 우리 44번에 이거 문제 되게 좋아요. 답은 일단 5번이야. 답은 5번인데 왜 5번인지 볼게 얘들아. 5번 답만 볼게요. 나머지들은 다 답같이 생겼는데 5번 보면 답가에 검은 눈 희게 뜨고 북쪽만 바라볼 때 우리 북쪽에 임금 있다며. 그래서 임금 하염없이 바라보는 거니까 오케이, 임금 걱정하는 거 알겠어. 됐지? 근데 뒤에 거 보면 어이고 임금의 은혜야 갈수록 만극하다 하면서 임금 땡큐라고 했는데 왜 땡큐인데? 우리 왜 임금 감사하다 했어? 그 맥락으로 가봐. 바로 위에 보면은 중략 위에 한 목숨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섬으로 보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죽여도 되는 것을 죽이지 않고 살려줘서 땡큐지. 그러면은 이 옆에 있는 문제로 가면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이랑 연계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줘서 땡큐야. 나의 안위를 얘기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이야. 그래서 문제가 좋았어, 이거. 문제가 좋은데, 얘들아, 이거 다 봤는데도 못 푸는 건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꼭 복습을 해가지고 내용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해줘. 나머지 문제는 검사하지 않겠지만 꼭 풀어보세요. 검사하지 않게 해줘.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한 개 정도만 더 보고 쉬자, 얘들아. 시간 되게 잘 가네? 조금만 더 볼게. 쉬었다 보는 게 낫겠지? 그 요거까지만 쌤 설명하고 쉬었다가 갑시다. 시간 되게 빠르네. 자, 일단 현대 소설도 쌤이랑 봐야 되는데 요거까지만 볼게요. 자, 일단 이번에 나온 것들하고 과거의 수능들을 비교를 좀 해봤어. 올해는 현대 소설로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천변풍경,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관촌수필이라는 소설이 나왔네. 근데 얘네들을 쌤이 앞에다가 이렇게 수식어로 갖다 놓은 게 수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소설은 거의 다 연계율이 엄청 높다고 봐주면 돼. 그냥 수능 때마다 연계된 작품이 나와. 그리고 이제 70%에서 50%로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대 소설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수특을 보는 것만 같아. 그러니까 사실 원래 같았으면 얘들아 정말 많은 소설들을 보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전부 다 대비를 하자라고는 말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차라리 수특이 나오잖아. 그럼 범위가 정해졌네. 여기서 연계율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거는 수특 나오면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어. 되겠지? 그래서 현대소설은 쌤이랑 하지 않을 겁니다. 요거까지만 좀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뒤에 고전소설은 쌤이랑 같이 한번 좀 볼게요. 됐지? 좀 쉬었다가 갈게, 그러면. 얘들아, 쉴게. 얘들아, 게임 하지 말고 공부해. 네요. 유치원 시간 아까워요. 야, 근데 진짜 게임 얘기하니까 되게 다들 활발하다. 너네들 좋아하는 게 왜 공부가 될 수는 없을까? 네,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니까. 아니, 생각해봐. 막 그러잖아. 공부도 못하면 재미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근데 롤도 못하잖아. 근데 재밌잖아. 그거가 왜 그럴까? 롤은 못하는데도 재밌어. 근데 공부는 못하면 재미없어. 뭐? 이거 분석해봐, 알겠지? 그리고 답 못 찾으면 그냥 공부해. 알겠지, 알겠죠? 그리고 너네들 다이아에서 만족할 거면 그냥 접고 그거 공부해. 그치? 애매하게 살지 말고 공부합시다, 우리.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다시 수업 좀 갈게. 우리 25분 정도 남았는데 한번 또 할 만큼 해볼게. 힘내, 힘내. 안 돼, 안 돼. 침 모아서 삼켜. 자, 그러면은 이거 고전소설도 가볼 건데 페이지는 왼쪽 아래 152페이지고요. 문제는 34에서 36. 자, 그러면 일단
요것도 쌤이 분석을 해보니까 수능부터 모의고사에다가 심지어 작년 수능까지 좀 봤어. 근데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됐냐면 최고운전, 심청전, 전우치, 김인양, 유씨, 장기전 해가지고 애매하지 않아? 어디서 본 것 같은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쌤이 생각하기에 고전소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일단 고전이기 때문에 얘들도 뻔할 거야. 예를 들면 애정소설이란 걸 생각해보자. 너네들이 배웠던 이생규장전을 생각해보면은 요거는 어쨌든 사랑의 슬픔을 얘기하는 사랑소설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생규장전이라는 애정소설을 배웠으니까 갑자기 정말 뜬금없는 애정소설이 또 나왔어. 남녀의 막 사랑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야, 구조가. 오케이? 그래서 아까 우리 고전 시가에서 말한 것처럼 중요 작품을 배우면 세부 작품을 할 수 있듯이 이것도 역시나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뭔가 작품을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야. 자, 그리고 쌤이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현대소설은 약간 요런 거야. 내가 밥상을 딱 봤어. 했는데 반찬이 막 10가지 정도가 있네. 그래서 현대소설은 약간 이런 거. 내가 계란말이를 먹으려고 계란말이 쪽으로 젓가락을 갖다 놨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고등어 눈빛이 나를 막 이렇게 쬐어보고 있다. 그래서 이 젓가락이 고등어 쪽을 향했어. 그래서 이게 그냥 현대소설의 느낌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거 뭐 먹었다고 말았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현대소설이 나온다면 고전소설은 이런 거야. 계란말이가 있어. 집어서 먹었어.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 계란말이 먹었나요? 이런 걸 물어봐. 되게 내용은 정말 간단하다는 거야. 근데도 너네들이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못 푸는 이유가 뭐냐면 못 읽어서 그래. 되겠지? 고전소설은 못 읽어서 틀리는 거고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고 그냥 쉬우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정리하기보다는 너네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읽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글자를 몰라.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너네들이 그러면 해야 되는 건 읽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하냐? 암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을 판단해서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만약에 화가 났다면 왜 화가 났는지 계란말이를 못 먹어서 화가 났는지 그거 정도만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요. 되겠지? 그래서 쌤이랑은 이제 고전소설을 같이 읽어 나갈 건데 쌤이 읽는 걸 보면 약간 요렇게 할 거야. 막 뛰어넘어. 그럼 너네들이 쌤이 저 글자는 모르나?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근데 나 몰라. 몰라서 뛰어넘는 건데 몰라서 뛰어넘어도 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알지? 맥락으로 읽는 연습을 계속 쭉 같이 해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너네들의 상황을 보면은 일단 이따가 조금 훑어 읽으라고 할 건데 요거는 생략을 하고 쌤이랑 그냥 바로 읽을게. 자, 그러면 문제로 또 한번 가볼게요. 어디로 갈 거냐면 뒤에 있는 문학이니까 보기 지문부터 봐야겠네. 36번으로 가셔서 보기 쌤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읽을 소설은 삼사횡입 황청기. 말부터 어렵네. 근데 가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인간계가 아니라 저승, 즉 지부세계를 경험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았대. 그럼 배경이 저승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저승세계는 일단 세모 좀 쳐주시고요. 세모. 이 저승은 밑줄 준엄한 공간입니다. 준엄한 공간. 왜 그러냐면 여기다 부가 설명을 보니까 살고 죽는 일에 허점이 용납되지 않는 곳이거든. 그래서 준엄하대요. 자, 그리고 지부세계의 존재들은, 그 저승의 존재들은 인간계에 개입할 수 있는 밑줄 초월적인 능력을 갖춘 인물들이야. 막 살고 죽는 걸 결정할 수 있나 봐. 됐지? 자, 그 다음 지부세계, 이러한 저승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에다가 거꾸로 세모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쌤이 왜 세모와 거꾸로 세모를 했는지를 이해해야 돼. 다시 말해, 여기는 저승이야. 그럼 저승에서 인간들 일에 개입할 수 있다며. 그러면 인간은 저승보다는 조금 낮은 존재거나 얘들과는 구분되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네. 그치? 구분하기 위해서 세모 거꾸로 세모를 쓴 거야. 자, 근데 이런 인간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난대, 여기서.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밑줄 인간계의 관행을 담습. 다시 말해 그냥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할 거래. 그리고 또 하나, 또 밑줄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 당당함까지도 보인대요. 그럼 우리가 글은 읽지 않았지만 여기서 실수를 안 하는데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뭔가를 요구하는 상황인가 봐. 됐지?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인간들의 체험기를 통해서 인간들이 가지는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도 알 수 있구나. 됐지? 자, 그러면 이 보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갈 수 있다는 거야. 일단 공간은 두 개고요. 뛰어난 존재와 약간 하등한 존재가 있는데 인간계한테 어떤 실수를 할 거야. 왜냐면 인간이 피해자거든.
되지? 이 정도 알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랑 같이 가볼게, 얘들아. 요거 읽을 때 쌤처럼 그냥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야기라서 힘들어. 조금만 좀 버틸게, 얘들아. 얼마 안 남았어. 자, 그럼 가볼게요. 먼저 옛날 낙양 동촌에 선비 네모 치시고, 왜냐면 인물 나오면 무조건 표시요. 근데 그 선비는 묶어줄게. 기질이 호탕해서 흘러넘치고 풍채 또한 당당해 너그럽고 인색하지 않아 문장은 202보라는 사람을 압도하고 필법은 엄청 뛰어나대. 닫아주세요. 하는 지라까지. 자, 그러면 요거를 묶고 닫아준, 열고 닫아준 이유는 이 선비에 대한 어떤 특성을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옆에다가 성격 직접 제시라고 써주세요. 아까는 감정 직접 제시였고 이번에는 성격을 대놓고 말합니다. 직접 제시하면 다 특징이야. 자, 그리고 한 가지로 과공을 힘쓰니 우리 한자 과자는 알아야 돼. 과거 시험 할 때 그 과자입니다. 과거라고 써주시고 과거 시험에 힘쓰니까 마침 방춘 호시절은 알아야 돼. 좋은 시절을 당하여 술과 안주를 가지고 어떤 산에 올라서 장안의 도시를 굽어봤대. 근데 그것들이 되게 적적하고 계곡의 시냇물은 잔잔했어. 그 다음에 버들잎은 또 바람에 흩날리고 꾀꼬리는 또 희롱하고 원앙새 비치금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초목도 나오네요. 풀과 나무는 무성하고 푸른 소나무는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푸른 대나무도 아름답대. 그리고 또 무슨 들매나무도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이화, 도화, 두견화, 화자 보니까 각색 꽃이래. 그리고 또 만장폭포 맑은 물도 있대. 여기 골 저기 골 합류해가지고 굽이굽이 흘러가니까 별건곤이 여기래. 그러면 쌤이 쭉 무시했지만 어쨌든 자연물들을 쭉 열거하는 거 알 수 있지. 그리고 또 하나 옆에다가 써줘야 되는 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경치들을 묘사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묘사가 쭉 열거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별건곤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줘. 별건곤은 외우셔야 돼요. 별세상입니다. 별세상. 별세상. 다시 말해 이상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곳이 와 환장하게 막 천국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주면 돼. 응? 우리 별건곤. 방금 읽은 거에 맨 마지막 별건곤.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표현기법 한 가지를 더 보면 과장이지 과장. 예찬하기 위해서 와 여기는 별세계 천국과도 같구나. 아주 뛰어나다는 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3인이 우리 3인에다가 네모 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인물 또 나왔어.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로 경계를 완상하며 우리 완상하며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외워야 돼요. 감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주 나오는 건 외우자. 감상. 이 경치를 감상하며 흥치도도하여 금준미주와 옥반가요를 실컷 취하고 얘들아 실컷 취하고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고 그러면은 요거를 읽었을 때 바로 앞에 있던 금준미주와 옥방가요라는 건 술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치? 한껏 취했다고 했으니까 술 마셨어. 그리고 3인이 다 광란, 어지러워서 인사불성이었대. 술에 막 취했어. 이때 지부의 염라대왕 요거는 보기 때문에 세모 칠게요. 지부세계라는 건 저승이라고 했잖아. 세모 쳐주시고요. 얘가 날마다 차사 동그라미 해주시고 외워야 되는 어휘입니다. 심부름꾼이라고 써줘. 왕이 신하한테 심부름을 시키든 염라대왕이 심부름을 시키든 차사 이꼴 명령을 듣는 사람입니다. 자, 이 차사를 놓아서 심부름꾼을 줘서 사람 1000명씩을 잡아갔었는데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시절이 태평해서 돌린 감기를 앓는 어린아이 하나도 없어. 잡아갈 사람도 없었대. 자, 그래서 이 저승사자들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백악산에 올라가니까 3명이 막 어지러워서 살고 죽고 한다고 취해 있었대. 그래서 얘네들이 의논하기를 우리들이 왕의 명령을 받아 맨날 사람 1000명씩 잡아갔더니 오늘은 지부에 우리 그 저승에 들어갈 사람도 없네. 그러니 쟤네들이 죽지는 않았으나 아이고 데려가면 안 될까 하면서 쟤네들 살아있는데 잡아올 생각을 해요. 그리고 쇠체로 두드려서 저승으로 잡아 들어가니까 염라왕 앞에서 최판관 네모 쳐주시고요. 새로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초봉초 뭔가 이 진술을 막 하고 있더래. 그랬더니 술 취했던 3인들이 애걸하며 말하기를 우리들이 애매히 동그라미 쳐주시고 요거는 억울하다라는 뜻입니다. 외우면 좋을 어휘야. 억울하게 잡혀왔으니까요. 덕분에 뭔가 좀 우리를 살려주시면 억만냥이나 되는 명문, 좋은 글을 써줄게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도 명문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였냐면은 제일 처음에 요 성격 직접 제시할 때 글 잘 쓴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거랑 이어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채판관이 말하기를 저승에는 환전, 전자 보면 돈전자입니다. 돈이라는 것도 없고 신편, 뭐 이거는 믿음과 편의 같은 것도 없다. 니네들이 뭐 원한다고 해서 그럴 게 아니야. 했더니 염라대왕 앞에 나아가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이 저승에는 살고 죽는 것이 소중해. 너네들의 호패를 떼고 거주 성명을 분명히 알아서 잘못됨이 없도록 해라 해서 제대로 처리를 하라고 하네. 자, 그래서 어떤 책을 냅니다. 그리고 뭔가를 상고하라고 하니까 최판관이 명을 받아 상고한즉 밑줄 판결이 틀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인지 너네들 눈치를 챘어야 돼. 괜한 사람 잡아왔다. 그래서 10년 후에 잡아올 사람을 벌써 잡아온 거래. 그래서 크게 놀라 염라대왕께 말하니까 염라대왕도 놀라서 말하기를 야, 인간사 세상에서도 탐관오리를 법하는 것을 각별히 살피고 있는데 하물며 저승에서 이렇게 그렇다는 말이 어찌 된다는 말이냐. 그럼 인간 세계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지. 비교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네모칩니다. 상제. 외워야 되는 말이지. 상제는 옥황상제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염라대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외워야 돼. 자, 우리의 하나님 옥황상제가 지엄하신데 만일 이 일이 들키면 선태후결 즉기시 날 것이니까 뭐 큰일이 나겠으니 라는 맥락이겠지 뭐. 그러니까 염려가 많아. 빨리 내어 보내자. 쟤들 보내자 라고 했어. 자, 그랬더니 삼인이 이 말을 듣고 밑줄 대희하여. 자, 그럼 일단 대는 클 대야. 희는 희희낙낙할 때처럼 기쁠 희자입니다. 그럼 감정을 드러내는 말이 있으면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대희하다, 대노하다 이런 말들은 꼭 꼼꼼하게 봐야 돼. 자, 얘네들이 산다는 말을 듣고 기뻐서 염라대왕 앞에 나가서 말하기를 야, 인간에 조용히 있는 사람을 차사를 보내가지고 잡아 들어올 때 열나흘 길이나 우리가 걸어왔어. 근데 이제 돌아가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면 28일이나 걸려. 그 사이에 7일장 했을지 9일장을 했을지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벌써 장례를 치러서 시신이 없을 건데 우리의 영혼을 어디다가 붙이라고 하냐.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발악을 하니까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맞는 말이야. 그래서 달래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아무 재상가에 너의 가문과 똑같은 집에 다 태어나게 해줄게. 그럼 도로 나가라. 했더니 이제 세 명이 딜을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잡아다가 오라 가라 하니까 밑줄 응당 그 값이 있을지라 소생 등의 원대로 점지하여 주소서 밑줄 하나 그어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에서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의 세속적 욕망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요구를 한다는 거야. 자,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싫어하지는 않네. 얘들아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래 소원 들어줄게 했더니 저희 소원이 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알을게요 하고 소지를 받들어 올리니 이 소지라는 건 뭐 위로 올리는 글이겠지 뭐 어떤 글을 올리니까 하여스대 해가지고 첫 번째 선비는 어떤 소원을, 두 번째 선비는 어떤 소원을, 그리고 세 번째 선비는 이제 어떤 소원을 말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네. 그리고 앞에 A라고 묶여진 거 보니까 이게 아마 출제 요소로 선전포고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쌤이 A 부분을 읽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너네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원하는 소원이 뭔지를 읽으면서 그 부분에 밑줄을 먼저 한번 그어봐. 알겠지? 한자도 많으니까 쌤이 최대한 여기 옆에 있는 걸로 하고 쌤 생각은 빼면서 읽어볼게. 자, 일단 다 남자 즉다구 하니 아들 형제 딸 하나에 내외손이 번성해서 각색 재미를 즐겨 하니까 곽분양의 백자 천손인들 여기서 더하겠습니까? 날마다 개경년 잔치입니다. 화하여서 열친척 지정화 다시 말해 친척들과 기쁘게 살아가고 서천륜 지락사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이거죠. 그리고 비우상 이치월 하니까 다시 말해 술잔을 날리면서 취하니까 의가지락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1월 성진 관음 중에 부귀인간이 유수, 운수가 있으되 다만 아낀다고 청천삭출 빨리 간들 어찌하겠습니까? 한심하군요. 그 다음에 세상이 불로월장제 하니까 정막강상 금100년 아직 금강산이 뭐 100년밖에 안 됐어요. 어렵고 못할 일은 장생불사뿐입니다. 진시황과 한무제도 체약 구선 약을 구하려고 했으나 연년 익수하려다가 변
원통무려하였으니 그야 어찌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분, 지명, 분대로 명대로 해서 병없고 성한 몸이 내 몸을 잘 지키려고 하면 그것에 더할 것이 없으니 수신갑자를 누리다가 와석종신 고종면이 원이오니 복걸참상 교시 후에 복망령 지긍지 하시며 애지휴지의 의소원 처치하여 주심을 천만 축복하나이다. 얘들아 충격적이지? 그치? 근데 여기에 얘가 원하는 소원이 3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리고 어렴풋이라도 너네들이 찾았어야 됐어. 그리고 뒤에 거 먼저 좀 읽어보면 염라대왕이 3번째 이거를 보면서 그만두며 대로하여 밑줄 그어야 되지. 이거 크게 노했다는 거. 분노 빡쳤어. 이걸 보면서 꾸짖어 말하기를 이런 욕심 많은 놈아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라도 못하는데 너무 과하게 바라는 거 아니냐 하면서 화내면서 끝나. 되겠지? 자 그러면은 맥락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알 거야. 그러면 쌤이랑 A 너네들이 밑줄 그은 부분이 어딘지 한번 맞췄는지 한번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줄 내외손이 번성하다. 우리 가족이 번성하면 돼요. 앞에 아들, 형제, 딸 하나 해서 자식 많이 낳는 거. 그리고 거기 밑으로 또 내려가면 하나, 둘, 셋, 넷. 4번째 줄 내려가면 의가지락이 조카도다 라는 말 있지. 근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읽어요가 아니라 얘들아 이 가짜가 집 가짜잖아. 그치? 락은 즐거울 락이야. 그럼 가족의 즐거움이겠지. 그리고 이거면 만족스럽대. 그럼 소원 맞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많이 내려갈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째 내려가면 지분 지병해서 병없고 성한 몸이 이 몸을 잘 보존하면 더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 건강한 거. 되지? 그래서 이것도 사실 보면은 쌤이 밑줄 그으라고 했던 부분이 전부 다 너네들이 읽을 수 있는 한자거나 혹은 한글로 돼 있는 거야. 순 우리말. 이 정도만 읽어도 우리가 맥락으로서 풀 수 있어. 그리고 되게 놀랍게도 얘들아 한 장 넘어가서 35번을 보면 그래서 A에 나타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 했을 때 답은 딱 하나밖에 안 돼. 4번이지. 자손이 번성하자, 가정 화목하자, 건강하자. 그치? 읽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당연히 풀 수 있다는 거야. 답을 알고가 아니라 못 읽는 건 어떡해. 못 읽어도 주는 이유는 너네들 안 읽어도 풀 수 있다는 그런 문제겠지. 그치? 그리고 얘들아 쌤이 읽은 거를 잘 기억해야 돼. 쌤이 읽을 때 뛰어넘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의역했는데 너네들도 그렇게 읽어야 돼. 방춘호 시절이라고 해가지고 방자 필요 없어. 그냥 좋은 시절이라고 읽을 수 있을 정도로의 연습을 맥락으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읽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요거는 문제는 너네들이 그냥 복습 겸 한번 보시고요. 우리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보고 진짜 마무리 좀 할게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 하나만 더 볼게. 되게 빨리 끝날 거야. 요거는 현대시입니다. 현대시.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 얘들아. 우리 한 5분 정도만 쌤한테 할애해줘. 자 일단 현대시로 넘어가고 오늘도 딱 한 작품만 볼 건데 쌤이 생각하기에 현대시는 연계가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현대시는 단독으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많으면 가나 다라고 해서 3작품이 나오거나 보통의 추세는 하나, 2개 하고 여기에 문학 이론이 나올 거야. 됐지? 자, 근데 얘네 2개 다 연계가 된다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하나가 연계가 되더라도 하나는 조금 어렵고 난해한 작품을 가지고 올 거야. 그러면 너네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모르는 작품한테 접근하는 방식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얘도 암기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어.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문학이라는 거는 감정을 드러내는 글이야. 근데 대놓고 말하지 않네. 뭐 비유나 상징이나 어쨌든 돌려서 말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네들이 해줘야 되는 건 감정을 찾으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그게 주제가 될 거야. 그러면 결국 너네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감정을 도출하기 위해 가지고 온 온갖 그 언어들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찾으면 돼요.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어렵지. 말은 쉬운데. 그리고 또 만약에 긍정 부정이 파악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맥락으로서 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파악하면 이러한 긍부정 시어를 통해서 결국 이 사람은 이런 감정을 느끼구나. 이것만 알아서도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까지도 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계 이런 거 필요 없이 수특을 배우는 이유도 그냥 연습하기 위한 거야. 이거 긍정이네? 부정이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작품 하나를 가지고 요거까지만 분석을 하고 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빨리 한번 봐볼게. 힘내. 감안할게. 감안. 자, 그러면은 우리 41번으로 가면 아예 나도 안 할 생각으로 여기 뒤에 편집하다가 또 대충
했는데 우리 가만 볼게요. 자, 일단 우리 가에서 볼 자연은 일단 자연 동그라미 좀 해주시고 소재는 자연입니다. 이 자연은 단순한 외적인 자연이 아니에요. 그러면 밑줄 인간이 처한 상황까지 밑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밑줄 나아가야 할 방향, 자세 이까지도 밑줄 그어주세요. 자연은 뭔가 지침이 될 거래. 자, 특히나 우리 가작품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대응시키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 이꼴 인간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 내가 너무 헐벗은 너무 아픈 상처가 많은 나무야. 그러면 인간으로 치면 내가 너무 시련을 많이 겪은 상태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지. 자연과 인간은 같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앙상한 나무가지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 그럼 뒤에 똑같이 나오겠네. 인간은 힘든데 희망을 얻는다 이런 얘기 나오겠지. 봐봐. 황폐해진 화자의 영혼도 그치? 이렇게 힘든 나뭇가지처럼 힘든 화자의 영혼도 순수하고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서 다시 살아난대. 마치 뭐처럼? 새로운 싹처럼. 그죠? 이렇게 해서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걸 희망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래. 그럼 벌써부터 쌤이 설명할 때 세모 안에서 긍정을 찾는다. 그러면 세모 우리 부정이 뭐고 긍정이 뭔지를 찾아주면 돼. 근데 여기서 벌써 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늘은 하늘인데 어떤 하늘이야? 순수하고 자유로운 하늘이래. 그럼 만약에 이 시에서 하늘이 나온다면 여기는 긍정적인 시어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지금 하는 작품은 얘들아 외울 거 없어. 그냥 긍정 부정만 찾고 끝낼 겁니다. 자, 그러면 얼른 한번 볼게요. 얼른 한번 볼게. 자, 봐봐. 일단 하늘에서 얘들아 하늘은 긍정이라고 했어. 벌써 이거 찾아주고 이런 뭔가 순수하고 자유로운 하늘에서 근데 새 한 마리도 깃들지 않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들. 그럼 이것도 보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은 인간사야. 됐지? 그리고 북가시나무는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자연이야. 그러니까 인간사와 자연을 대응시키네, 같다고 보네 라는 것도 끼워 맞춰줄 수 있고 그리고 무슨 주위에 뭐 어떤 신념에 엿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됐대. 그리고 이제 내 영혼의 그 나무에는 가지도 없고 잎도 없어. 있는 것은 흠칫투성이 몸통뿐이래. 그럼 너네들이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이 사람 부정적인 상황이구나. 됐지? 나무가 안 좋다는 건 내 인생이 안 좋다는 거니까. 이렇게 일단 찾아주면 돼. 자, 그리고 허공은 나의 나라. 허공에다가 네모 하나 쳐주시고 눈치 빠른 애들은 벌써 알 거야. 허공 이꼴 하늘이라는 걸. 근데 모른다고 했을 때 한번 볼게요. 허공은 나의 나라인데 거기서는 더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대. 근데 아직 모르겠어.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라진 신령스러운 나무의 향기를 맡으며 밤을 일단 보냈대. 그래서 이것만 읽고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뒤로 갔더니 깨어나면 여기다가 물결 밑줄 하나 해줘. 자, 그럼 밤이 지나서 깨어나면 국도변에 서 있는 내 영혼에 또 나무가 있어. 그리고 귀 있는 바람은 들었을 거래. 뭐를 들었냐면 원치 않는 깃발 플랜카드들이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서 나부끼는 소리를, 그리고 내 영혼의 소리가 죽여서 또 울고 있는 소리를. 그러면 깨어나고 난 뒤에 내 상황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얘들아, 부정. 왜? 원치 않는 깃발들이 내 몸을 막 이렇게 쑤셔대고 있고 내가 막 죽어간다고 했잖아. 되겠지? 그럼 여기서도 부정이야? 그럼 너네들이 여기서 찾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깨어나면 부정입니다. 그러면 깨어나기 전에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이 밤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보자고요. 깨어났더니 나쁜 일이 일어나. 근데 깨어나기 전에는 여기는 나의 나라야. 내가 굳이 해야 될 것도 없어. 아까는 막 일어나가지고 플랜카드도 하고 내 몸에 상처를 입어야 되지만 여기는 할 게 따로 필요가 없대요. 되지? 그래서 이때 밤을 보냈다, 그리고 이 밤을 보내서 깨어났다, 이 말 때문에 이 허공이 긍정적인 게 될 거고, 그리고 이 밤도 역시나 긍정적인 게 될 겁니다. 왜? 깨어나면 나쁜 거니까 깨어나기 전의 시간은 좋은 시간이겠지.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있는 맥락도 봤더니 신령스러운 나무의 향기를 맡고 있네. 그럼 어떤 향기를 맡는다는 것도 아, 긍정적인 시어로 우리가 생각을 해줬어야 됐던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어. 뭐 때문에? 깨어나면 나쁜 거기 때문에. 오케이. 봐줘야 돼. 자, 그리고 나서 깨어났더니 이런 부정적인 소리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봄 기운이야. 너네가 기본적으로는 뭔가 긍정으로 생각하겠지만 진짜 볼 게 긍정인지
봄 기운이 돼서 대장간의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난대. 근데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나무야. 그러면 나무한테 있어서 이 낫이나 톱니들은 자기 몸을 깎아내는 거니까 부정적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봄 기운이 어머 이 봄 기운이란 건 정말 좋은 시간이야 라고만 판단할 수 없는 거지. 그치? 이 시간이 왔더니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반짝이고 있으니까.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한 어떤 태도가 드러납니다. 부정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싹이 나듯 희망하는 것처럼 얘는 반역한데, 다시 말해 저항적이고 뭔가 의지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거겠지. 내 상황은 부정적이지만 뭔가 나는 반역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잎사귀 달린 시, 과일을 나눠주는 시, 언젠가는 나는 쓸 수도 있을 거래. 그럼 내가 언젠가 쓰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애들은 긍정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그리고 또 하나, 초록의 금빛의 향기를 또 뿌리는 시를 쓸 거래. 얘도 긍정적인 거겠지. 내가 쓰고자 하는 것들이니까. 자, 그리고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어서 지저귀지 않더라도 나는 이런 거를 언젠가는 쓸 거야. 그러면 내 상황이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 하늘이라는 자유롭고 순수한 공간 안에서 언젠가는 그렇게 할 거다 하고 끝난다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을 생각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끝내시면 돼요. 됐니? 그래서 현대시는 애들아 보면 이제 끝낼 건데 그거야. 현대시는 결국 읽으면 아 부정 속에서 긍정을 찾아가? 이거는 긍정인가 부정인가?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제발 달달달달 외울 것도 없고 뭐 의인법이나 이딴 거 찾지도 마시고요. 그냥 계속 시어 판단하는 연습만 좀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요까지 볼 거고 아 너네들 이거 다음에 또 수학하러 가야 되지? 그치? 아유 그래서 쌤 좀 오바했네? 시간을 오바했어요. 자 그러면 다들 수고